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오르락내리락, 제 마음도 같이 오르락내리락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되게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데, 주식 투자도 요즘에는 사업과 같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좋을 때 사업을 접으면은 정말 쪽박차는 거니까 이 안 좋은 시기를 또 잘 이겨내면은 좋은 날도 오겠거니 하면서 결국 앞으로 평생 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스스로에게 더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좀 더 디테일을 키워나가는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클래시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클래시스 이제 부채에 대해서 이게 회사의 스탠스가 바뀐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생각은 자유롭게 하되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팩트 체킹은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에 대한 것을 좀 더 찾아보았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부채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는 신규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물론 신규 투자도 있어요. 하지만 신사옥을 위한 그 투자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에 보면은 이 이자율이 2.7%로 거의 1,000억 가까이 새로운 차입금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한 3% 정도 잡으면은 1,000억이니까 30억 정도. 그러니까 분기당 거의 7억 정도의 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융 비용이 거의 한 7억 가까이 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장단기 차입금의 변화는 지금 이렇게 전기 말과 비교했을 때 거의 686억 정도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주석상에 보면은 이게 어떤 목적으로 써 있는지 나와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 나중에 확인했거든요. 다음에는 체킹을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정도 H 비즈니스 파크가 있고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했고 나머지 역삼동 안제타워를 지금 1,000억 정도로 주고 매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 확장에 따른 본전 사용 목적, 그러니까 신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래시스 홈페이지 가보면은 뉴스 기사들도 친절하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600억대 강남 사옥 매각 추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옥을 매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매각하는 이유는 이제 신규 투자와 그리고 차입금 상환 등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실제로 이게 매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로 클래시스는 차입금이 1,000억 가까이 늘었는데 그 중에 600억 정도는 현금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되게 부채 비율이 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보고서 한 번만 이렇게 보면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제가 미처 보지 못했었네요. 원래 처음에는 잘 보지 못했어도 나중에 또 보고 보다 보면은 못 봤던 것도 보아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클래시스 회사에 있는 IR 자료와 주담 통화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시장이 커가는 것을 수치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파이가 커지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현재 기계 깔린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슈링크 기존으로는 3,500대 정도 깔렸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슈링크 유니버스가 현재 1,000대 정도 깔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슈링크 유니버스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써 1,000대 정도 깔린 걸 보면은 기존에 3,500대가 깔렸으니까 이 병원들의 그 교체 수요만 하더라도 앞으로 2,500대 정도는 더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주담 통화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도 뭐 2,500대 정도는 그냥 국내 시장에 교체 수요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내 병원이 약간 10,000개 정도
총 10,000개 정도로 잡아 놓았는데, 슈링크는 해외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은 이 10,000개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클래시스의 성장력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소모품 매출이 이렇게 해외가 더 높은데 전체 매출 대비 38%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추론을 했냐? 국내는 지금 소모품 매출이 이 정도로 꺾여가고 있는데, 그 매출 전체 매출 대비 소모품 비율의 매출이 되게 높잖아요. 그 말은 국내는 기기가 다 많이 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해외는 소모품 비율이 40%가 안 되니까 해외는 지금 기계가 많이 깔리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이렇게 소모품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20년도, 21년도 자료이고요. 지금은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게 새로 깔리면서 아마 이게 다시 국내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해외 시장은 지금 소모품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클래시스의 미래 계획이 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볼류머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 시장 브라질과 일본 그리고 기타 등등의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시장 진출 미국, 중국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주담 통화로 확인해 본 결과 미국과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25년 목표로 임상과 그리고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26년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25년도에 중국 시장이 열린다면 정말 클래시스는 한 단계 더 점프업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진짜 미국까지 간다면은 울세라도 넘볼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매출 실적인데요. 보면은 이 클래시스가 22년도 1분기부터 이렇게 기존 대비 거의 2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시스 브랜드는 기기 수요잖아요. 그래서 슈링크 유니버스에 대한 기기 매출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기기 매출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주담님께 확인해 본 결과 맞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기기가 거의 2배가 깔리고 있는데, 이제 기기도 더 깔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기 매출도 꾸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소모품 매출도 기존 기기 그리고 새로운 슈링크 유니버스에 대한 소모품도 소비가 되면은 좀 더 많은 소모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1분기와 2분기에 좀 기존 대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물어보니까 기계가 평균적으로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기계가 더 많이 나갔으니까 저마진 상품이 늘어난 것에 대한 그냥 일시적인 영업이익률 하락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나중에 기계가 많이 풀렸을 때 다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경쟁력이 꺾인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신제품으로 넘어가기 위한 지금 중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개 추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받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비 마진율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 장비가 20% 마진율이고 소모품이 90% 마진율이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안 난다고 합니다. 그냥 평균에서 장비는 좀 낮고 소모품은 좀 높은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의 소모품 매출이 어떻게 되냐. 저는 이게 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뒀거든요. 왜냐면은 만약 슈링크 유니버스의 카트리지가 기존보다 더 많이 쓰일 수 있냐? 그러면은 소모품 쪽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소모품이 기존 기기 대비 더 어, 소모품 교체 주기가 기냐 이것을 좀 여쭤봤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소모품 교체가 샷수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트리지가 만 샷을 쏠 수 있는데 그 만 샷을 채우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대비 샷수가 기존에도 만샷이라면은 이번 것도 만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과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교체 주기가 뭐 더 길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또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슈링크 유니버스는 피부 리프팅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 목적, 지방 분해하는 피부 관리 목적, 그리고 또 좀 더 국소 부위를 시술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는 업계 평균 한 300방 정도로 계산을 많이 해서 패키지로 내놓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 대비 좀 더 회사에서 기대되는 샷수가 더 많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도 그렇게 좀 더 다양한 목적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카트리지 소모품 사용량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기존보다는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소모품이 결국 어느 정도 쓰이냐 이게 클래시스의 영익률의 키인데요.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이제 슈링크 시술을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면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는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가닥은 잡힌 것 같고 이제 영상으로는 찍지는 않을 테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가동률이나 공장 캐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이 클래시스 회사의 가동률이 100%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추정을 해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주담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 기존 기계가 어떤 식으로, 뭐, 기존 기계랑 뭐 보상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새로운 기계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적으로 들어가고, 그 장비가 공급되는 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1000대가 지금 이미 나갔다고 했는데, 그게 매출이 인식이 다 된 상황인지, 그리고 그런 장비에 관한 것들도 물어볼 거고, 그리고 카트리지 가격이 기존보다 좀 올랐는지 ASP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 정도 좀 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장이 아직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국과 미국 진출을 위한 포텐이 좀 남아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게 만약 실현이 된다면 정말 더 한 번 더 밸류가 업되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기업에 지금 투자 중이고 또 언제 팔진 잘 모르겠어요. 언제 팔진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욕심은 부리지 않을 거거든요. 욕심 부리지 않고 좀 비중도 한 기업당 맥스 10% 정도 비중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클래시스는 그거보다 현재는 훨씬 더 조금 남은 상황이고 더 이상 여기서 비중을 한번 더 올릴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너무 줄인이라서 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게 제 생각이 제가 예측한 상황이 모두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측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건설주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 건설주가 제가 투자한 이후로 악재가 벌써 몇 개를 맞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뭐 화천대유부터 시작해서 그런 화천대유가 나오니까 초과이익 환수한다라고 해서 건설주가 한 번 더 떨어지고 그 뒤로는 HDC 현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뭐 DLENC 건물이 흔들리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가가 오르면서 마진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 플랜트 수주 잡힌 게 다 부러지면서 매출단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는 금리가 오르니까 PF가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악재를 한번 맞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제 건설주 투자할 때 이제 100% 확신을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뭐 물론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악재는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원가율이 지금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 쪽으로는 최악은 지났다. 그리고 매출단도 그로스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또 PF가 터지고 있다라고 이제 공포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은 그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이 이제 구조조정을 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가면은 무조건 제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직 리밸런싱도 안 하고 있지만, 기간이 좀 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투자할 것 같으니까 거기 그 시간 때문에, 시간이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욕심이죠. 더 빨리 커지고 싶은데 그 욕심 때문에 요즘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느려졌으니까요. 무튼 말이 계속 딴 데로 갔는데, 결국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이 악재가 하나둘씩 소멸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좀 더 버텨보려고 합니다. 건설주는요. 무튼 이렇게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싸다고 했지만 퍼 3이 퍼 2가 되고 퍼 2가 퍼 1이 되는 이런 마법을 한번 겪으니, 그리고 PBR이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틀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중이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면은 이게 사고로 이뤄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계좌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돈을 벌어가면서 계속 앞으로 투자해 나간다면은 그 정도는 또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아, 이 정도는 싸게 잘 막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앞으로 1, 2년 할 거 아니니까 저는 아예 끝장을 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노이즈도 신경을 안 쓰려고요. 원래 텔레그램도 보고 블로그도 많이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많이 했었는데, 결국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정은 혼자 하는 거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뭐 혼자 지는 거니까 누가 지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오래 남은 사람이 전문가고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 이 시장에서 최대한 오래 남아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사설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장이 힘들지만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니까 한번 잘 견디면서 같이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존버개미 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